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사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 체벌은 엄연한 불법이 됐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악용해 교권이 추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손석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이 두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가 됐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아직도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총에서는 교내 체벌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 학교 현장은 급격히 이러한 체벌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요. 네. 이제 선생님들은 체벌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신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미성숙한 아이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예. 가정에서 한 자녀, 두 자녀의 양육도 어려운데 네. 학교에서는 1대 40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훈육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벌을 없애는 그러한 조치는 대단히 이 시대에 맞지만 이 훈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보완이 되어야만이 완전히 근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신 훈육 차원의 사랑의 매로 체벌을 봐야 할지 아니면은 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먼저 손 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인권적 차원에서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 학대나 또 네. 일부 선생님들의 또 심한 체벌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아이들이 과연 그 체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벌을 받는 순간에 아이들이 이제 두려움이나 네. 불안 혹은 이제 일부 아이들은 굉장한 분노까지 이제 휩싸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정적 감정이 일시적으로 좀 있었다가 또 어떤 아이들은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보듬어 주거나 또 혹은 부모님이 좀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면 회복이 되긴 하는데 어떤 아이들 좀 감수성이 취약한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아이들은 어떤 소아청소년 정신과 질환에 이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라우마, 네. 정신적 외상으로까지 발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예방하려면 체벌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이런 어떤 뭐 교육 현장에서나 혹은 네. 부모님의 가정 현장에서 좀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체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손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사랑의 매라는 그러한 정신이죠, 정신. 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 그 부분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학교 현실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 40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실을 무조건 네. 선생님도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일탈되는 학생들을 바로 잡아서 모든 학생들의 교육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역할, 또 규정, 또 학칙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 현실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그런 이제 행위가 계속 이런 사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이제 하나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 인권 중심의 학교 교육의 전환은 서양,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최근에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 2011년도에 그 이전에 체벌금지법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근데 체벌금지법을 폐기를 시켰습니다. 2011년 영국 교육부 장관이 네네. 제안을 해서 그 이후에 제안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냐면 학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훈육이 어렵고 너무 이제 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한 자녀 가정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서 아까 그 한 학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 안 보내주니까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게 사실 공동체지 않습니까? 학교가.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서 적어도 우리 이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도 생각이 강화되면서 네. 학부모들의 요청,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그 학교에 대한 네네. 학부모들의 그 과도한 기대 이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네. 이 열린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과 사회와 또 우리 선생님들 간에 어떤 일치된 어떤 모델을 좀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예. 사랑의 매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만 실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 행위로서의 체벌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체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영국의 사례도 들으셨는데 네. 이 체벌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체벌의 그 용인 정도, 그러니까 뭐 손바닥 2-3대 정도 때리는 건 괜찮다, 뭐 꿀밤 정도 때리는 건 괜찮다,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아닙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저는 선생님이 예. 이제 직접 체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체벌은 해서는 그래서 안 제가 된다. 하나 예를 예. 들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이제 영국 교육을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교장 선생님만 체벌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학생이 되면 이 학생은 이제 말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교장실로 데려갑니다. 네. 그러면 교장 선생님께 이런 상황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서 판정을 하셔서 사랑의 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대, 네. 뭐 이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학교 안의 문화를 선생님이 직접적 교육적 관계를 맺는 학생과의 직접적 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이렇게 상징적인 어떤 사랑의 매를 이 형태가 좀 남아 있는 예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직접적 체벌은 안 된다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물론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통증이나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체벌을 대신하는 그 좋은 방법은 불이익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불이익이나 이제 권리의 박탈인데 뭐 이미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점수를 좀 깎는다든지 네. 여러 가지 벌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그다지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한 대 때리면 그 즉시 말을 듣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거에 별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강화요법, 예컨대 칭찬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걸 좀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 그 이면에는 네.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렵습니다. 물론 교사도 이제 사람이고 부모도 사람이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런 방법을 이제 터득해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매를 들지 않고 때리지 않으니까 말 안 듣는다. 그럼 도로 네. 때리자. 이거는 너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아마도 학교에서 손바닥을 맞는 등 뭐 체벌을 당한 경험 어른들도 기억에 생생히 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앞서서 어린 아이들도 체벌 후 충격에서 뭐 바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래 가서 트라우마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체벌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정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 아동이 주로 어릴수록요. 네. 이 체벌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감정적 경험이 이제 크게 네.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느끼는 공포심이 말하자면 뇌의 어떤 깊숙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편도체라든지 뇌의 어떤 심부에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적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 네. 이것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떠오를 때 그것을 뭐 웃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에이, 그때 내가 말썽 꾸려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상관없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적 고통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일상생활이 좀 힘들거나 네네. 아니면 그 과거 지나간 자신을 이렇게 가해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분노가 굉장히 이제 커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을 가서 이제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2, 제3의 이제 어떤 피해자를 찾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폭력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뭐 대물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폭력이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게 바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우리 손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정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체벌의 그런 경험은 또 다른 체벌을 나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가정에서 모두 체벌이 없어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아까 학교의 경우에는 1대 40의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훈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벌이 아닌 대안적인 훈육을 잠깐 우리 손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벌점제라든가 네. 또 다른 또 아주 극단적인 이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학생의 일탈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격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의 부분이 존재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회적인 거거든요. 아주 예술적으로 1대 40의 학생들을 이렇게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그걸 뭐 교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용인된 다양한 방법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장애 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께서 네. 과도한 이 자신들의 그 아이에 대한 권리, 이게 이제 학부모권이죠. 일종의. 이게 과도하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학교가. 선생님과 학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동일체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분리된 교육관 가치관이 있으면서 내 아이에 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전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딜레마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정책.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들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정치권, 즉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의 학교 현실을 잘 이해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법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가정과 학교가 다 같이 함께 새로운 대안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체벌은 자연스럽게 네.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의 학생을 좀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꼭 마련이 돼야 예, 한다. 예.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군요. 제가 조금 아까 예. 그 사례를 조금 하나 좀 추가적으로 드릴 건데 물론 이제 드문 사례입니다만 우리 정신과적 병명 중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PTSD라고 많이 이제 약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되게 이제 여기서 외상은 어떤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참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체벌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간혹 네.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좀 치료했던 어떤 대학생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은 이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뭐 항의도 하고 그 선생님 뭐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물론 이제 이것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보면 야, 이 정도 맞고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우리가 어른들이 그냥 생각하는 정도에서도 그렇게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를 요해야 되는 거죠. 성장기에 있고 또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소아청소년기에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오래 간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예. 체벌도 문제지만 사실 교권도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한테 가해지는 그런 교사들 매맞는 교사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얼마나 좀 심각합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권의 강화,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학교의 권위를 네. 존중을 잘 안 해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이런 그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을 막 교실을 난입한다거나 예. 네.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체벌의 사례보다도 더 빈번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출이 안 됩니다, 언론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감수를 합니다. 최근의 풍조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선생님들이 은폐를 해요. 이런 이 학부모 체벌이라든가 예. 또 학생으로부터 이천 사건 같이 극단적인 사태가 아니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덮어지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학교 현실은 그러면 이제 그 일의 고스란히 그 폐해는 어디로 가냐면 교육력의 약화로 가고요. 그냥 방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체벌의 아까 손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증후군들의 극단적인 사례로 인해서 학교를 굉장히 부정하거나 예. 증오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러나 대한- 이제 예. 그런 사례 아닌 네.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이 교육력의 약화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을 자존감,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홍토 조성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조성이 되려면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인간성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지만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님, 네. 특히 어머님과 서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많은 상담과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적 노력을 좀
간절히 정말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체벌과 또 지금 이제 교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 아니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세 번 반복하는 예. 것 같습니다만 체벌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의 정신, 그 정신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아까 상벌점제, 격리 이런 표현을 예. 했는데요. 네. 그런 방안들을 좀 하루빨리 만들어 주셔서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아까 칭찬과 질책 얘기했는데 정말로 긍정적인 강화를 하는 네. 그런 쪽으로 마인드업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정말 선생님들 존중풍토, 과거의 그런 존중풍토 운동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 정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체벌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가 추락돼서 진짜 매맞는 교사까지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일단은 폭력이 좀 사라져야 이게 고스란히 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에서도 폭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네. 학생들을 이제 체벌로 다스리거나 훈육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금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체벌과 교권에 관해서 지금까지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손석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